자, 출발할게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테스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전체 다른 단원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고난도 문제가 조금 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 중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는 적분이 어려운 것보단 다른 게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봐두도록 하시고 일단 4번부터 봅시다. 4번 문제. 제가 보통 해설로 선정한 문제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4번 문제는 바로 얘예요. 거기 분석지에도 쓰여 있지만 x 곱하기 fx가 보이면 무조건 양변 미분하세요. 무조건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x 곱하기 fx가 보이면 무조건 양변 미분하세요. 한 90% 이상의 확률로 양변 미분하는 문제일 거예요. 자, 이 참수 fx와 그 부정적분 라지 fx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양변을 미분하면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fx는 고배 미분에 의해서 fx 더하기 xf 프라임 x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죠. 여기서 얘랑 얘랑 죽죠. 요 놈을 넘겨서 x로 나눠갖고 정리하면 f'x는 6x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다시 양변을 적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c가 될 건데 문제에서 f형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적분 상수는 2겠네요.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3 플러스 10 플러스 2니까 정답은 15겠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내신에도 수능에도 xfx 보이면 양변 미분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좋아요. 미분을 했는데 아니었어. 그럼 그때 딴 거 해보면 되지. 한 90% 이상의 확률로 미분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도 상관없겠죠. 그 정도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5번 문제는 푸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신에 진짜 많이 나와요, 얘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내신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fx 더하기 gx와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식이 쓰여 있는 경우 그리고 f형과 g형을 줬죠. 양변을 적분해서 저 미분 기호를 없앱니다. 첫 번째 식의 양변을 적분하면 fx 플러스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이겠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을 적분하면 fx 곱하기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2가 되겠죠. 이때 c1과 c2는 요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첫 번째 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가 되겠죠. f형 플러스 g0이니까요. 그리고 우변에 0을 대입하면 c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도 x에 0을 대입하면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도 0 대입하면 c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c1과 c2가 각각 4와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 100이면 100, 요게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100이면 100,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거든요.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0이 되죠. 즉, 이 식이 뭘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겠지. 계수 맞춰줍시다. x제곱이 있어야 x세제곱이 될 거고 1 곱하기 4가 4죠.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야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이래놓고 딱 봤는데 f형은 1이고 g형은 4래. 얘가 fx고 얘가 gx겠죠. 그쵸? 그랬을 때 f-1은 마이너스 1 집어는 0이죠. 그리고 g2는
2 집어넣으면 4-4 플러스 4니까 4죠. 따라서 0하고 4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역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보는 겁니다. 자, 주어진 저 등식의 좌변을 보면 두 적분을 하나로 합칠 수 있죠. 인테그랄의 2xfx 더하기 x제곱의 f'x dx 이퀄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이래요. 잘 들어.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거 뭐야? x제곱 fx를 미분한식이죠. 그쵸? 얘는 x제곱 fx를 미분한식이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의 실제 의미는 뭔데? 뭘 미분하면 얘가 나와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미분해서 얘가 되는 식을 여러분들이 적분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를 써서 찾아냈으면 그게 답인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풀이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요 놈을 미분한식이니까 요 놈을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플러스 C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fx가 다항함수래. fx가 다항함수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c가 남아있으면 다항함수가 안 되겠지. x제곱분의 c가 있으니까. 따라서 c는 0일 거예요. 그럼 결국 fx는 x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때 요 놈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대입하면 2 플러스 2a죠. 그게 4니까 a는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예요. 얘는 요 말을 해주고 싶어서 푸는 겁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여러분들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함수, 기함수와 정적분 내용이 될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와 정적분 내용이 될 거예요. 지금 9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fx다. 이거 무슨 뜻이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렇죠? 기함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fx를 적분한 결과와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결과는 마이너스 관계겠죠. 그쵸?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래. 이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3부터 4까지 f를 적분하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슷한 논리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결과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고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면 얼마야? 0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온 거죠. 그쵸?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5고 3부터 4까지 적분하면 1이래. 1부터 4까지 적분한 것은 요 둘을 더하면 되겠지. 정답은 6, 답은 5번.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볼 문제는 12번이에요. 역시 대칭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얘를 두 개를 푸는 이유는 여기는 우함수, 기함수들의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예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예요.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고요.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예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추가로 하나만 더 적읍시다. 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예요. 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고요. 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하면 우함수고요. 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기함수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현재 문제는 요놈과 관련된 내용이죠. gx는 fx 더하기 f-x라고 얘기했는데 g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x 플러스 fx가 돼서 얘는 그냥 gx랑 같아요. 즉 gx는 마이너스 x와 x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우함수예요. hx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인데 저기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의 x가 되는데 이 값은 기존 h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죠. 따라서 hx는 기함수예요. gx는 우함수고 hx는 기함수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x를 적분한 건 0이에요. gx와 hx를 곱한 게 요거죠.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한 거고 그 결과는 기함수예요. 따라서 얘도 0이에요. 남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 dx인데 gx는 아까 써있는 것과 같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dx예요. 얘를 우함수라고 생각해서 2배의 0부터 2까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보기를 보면 0부터 2까지라고 쓰여있는 건 요 1번 보기 하나밖에 없어. 아, 2번도 있구나. 하지만 3번, 4번, 5번은 아니죠. 자, 이거 어떻게 쪼개는지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마이너스 x dx. 근데 이 f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fx와 무슨 관계야?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즉 f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나 fx를 대칭시킨 f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나 이 둘의 결과는 같아요. 따라서 얘는 2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고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주간 분석지에는 안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요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적어둡시다. 방금 마지막에 했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적어두세요.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랑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dx랑 요 둘의 결과는 fx의 함수가 어떤 함수든 관계없이 언제나 같아요. 이유는 방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요 하얀색 영역의 넓이에요. f-x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야. 0부터 a까지 fx 더하기 f-x dx는 요 부분이 요 부분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항상 둘은 같아요. fx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요거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나왔을 때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얘는 기억해 둡시다.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본 적 없어요. 저게 예전에 꽤 중요하게 강조했었는데 수능에 딱히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4번 문제 봅시다. 최고 차항계수가 3분의 1인 3차함수 fx는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가지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2-x와 f'의 2 플러스 x가 같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f'x가 x 이퀄 2에 대하여 대칭이란 뜻이죠. 그쵸? 최고 차항계수가 3분의 1인 3차함수니까 저놈의 도함수 2차 함수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될 거고 문제에서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3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함수값이 바로 나오죠. f'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요. 아, 미안합니다. x-1 곱하기 x-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얘를 그냥 순수하게 부정적분해서 fx 구한 다음에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해서 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f1 빼기 f3입니다. 잘 들어. 특히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은 사람은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생각보다 나와요. 요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3부터 1까지 f'x dx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적분해서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뺀 거잖아. 따라서 이거 적분해서 3 넣고 1 넣어서 빼면 돼.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하는 요 이야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자, 다시 정확하게는 아마 뒤에 해설에 써 있을 겁니다.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에요.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야. 얘는 6분의 공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6분의) 공식으로. 요 넓이가 뭐였는데? 6분의 최고 차항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외우시면 적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적분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거 없어. 적분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거 뭔지 알아? 적분을 안 하는 거야. 저런 거 외우면 적분 안 해도 되거든. 따라서 6분의 최고 차항계수 1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지. 세제곱.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정답입니다. 그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기억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요 16번 문제는요. 2018년도였을 거 아마 그 해석 분석지에 써 있을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예요. 수능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함수의 함수 계수의 2배씩 한 거야. 원래 실제 수능 기출문제는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었어요. 밑에 있어. 밑에 있는 문제가 그 문제야. 아, 내가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만들려고 봤더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도 그냥 2배하고 마셨어. 질문까지 똑같아. 얘만 바꿨어, 얘만. 밑에 있는 게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1과 t 사이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문제 상당히 좋아요.
역시 수능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에요.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접어 올릴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x축과 y축도 이쁘게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y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지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2겠네요. 그 말은 x축이 이렇게 지나겠죠. 여기가 2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접어 올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요 왼쪽 부분 접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과 t 사이라 그랬거든. 자,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접혀 올라가죠. 정확하게 요 점과 요 점에서 딱 만나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1에서 얼마인지는 넣어보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2-6-2니까 마이너스 6 접어 올렸으니까 여긴 6이겠죠.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생각해봐. 예를 들어 여기 t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승현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린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은 어디서 나와요? 그때 함수값이 얼마야? 따라서 t에서 함수값이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t가 여기 사이를 어디로 움직이든 똑같이 계속해서 요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t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어디서 최대값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 뒤로는 이렇게 따라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GT의 그래프예요. 즉 GT는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냥 2라는 상수함수로 그려져요. t가 0부터 1까지는 fx가 그대로 그려질 거야. ft라고 쓰는 게 맞겠죠. 1 이후로는 다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관심 없어.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접근할 거거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를 접근하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2를 접근하시면 돼요.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ft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제 ft를 식으로 씁시다. 식으로 쓰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예요.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수함수를 특정 범위에서 접근했을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니까 넓이는 2예요. 더하기 얘를 이제 접근해야죠. 접근하면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0부터 1까지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가요?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죠? 여기 마이너스 ft죠. ft는 이렇게 생긴 함수지. 얘를 접어 올린 그래프가 여기죠. 그쵸? 미안합니다. 이거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습니다. 요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2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7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3.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네요. 얘가 접어 올린 그림이 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로 되는 게 맞겠죠. 17번 봅시다. 이거
계산이 좀 빡세거든요.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푼다까지만 보여줄 거고요. 실제 풀이는 다른 방법으로 풀 거예요. 요 문제가 제가 검색했을 때 하남고에서도 나왔고요. 남한고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남한고 아니면 미사고였던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거든요. 얘. 자, y equal 절대값 fx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예요. 그쵸? 얘는 x equal 2 마이너스 t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달라지는, 즉 저기서 꺾여 올라가는 그러한 직선이 될 거예요. 즉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저놈을 0부터 t까지 접근한대요. 상황이 총 3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인 경우예요. 즉 t가 2-t보다 작은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좌표 계수가 음수죠. 따라서 얘가 접히기 전의 그래프고요. 이 부분이 접히고 난 그래프예요. 즉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를 그냥 접근한 게 ft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야? 0이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는 경우예요. 즉 2-t가 0보다는 크고 t보다는 작은 경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ft는 인테그랄 0부터 2-t까지는 주어진 함수를 절대값 씌우지 말고 그냥 접근하고 더하기 2-t부터 t까지는 주어진 함수를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접근 범위가 아예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인 경우. 즉 2-t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죠. 그때는 ft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다 접어올린 범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를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하시면 돼요. dx죠. 이거 미안합니다. 다 dx예요. x를 접근하는 거니까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러면 함수 f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이 계산을 전부 다 하시면 답이에요. 다 하시면 함수가 나오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빡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이 짓을 나는 안 할 거야. 이 짓을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상황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가 2-t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면 이 상황이죠. 2t가 2보다 작으니까 t가 1보다 작을 때예요. 내 문제에서 t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ft가 이 영역의 넓이에요. 이거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로 생각하셔도 되고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2-t고 여기가 t니까 요 길이는 2-2t예요. 얘에서 얘를 뺀 게 길이잖아. 근데 이거 기울기 1이잖아요. 여기 45도라고. 즉
여기도 2-2t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요 길이가 2-, 좌표가 2-t니까 요 전체 길이는 2-t야. 요 길이도 2-t겠지. 그리고 요 길이는 t잖아. 그러면 이때 ft는 저 사다리꼴의 넓이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면 ft예요. 이게 저 적분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다음 건 더 쉬워. 다음 거는 t가 여기 있는 경우죠. 이 경우죠, 이 경우. 이 경우 t가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삼각형 두 개잖아. 요 놈은 이게 밑변의 길이고 얘가 높이죠. 따라서 이때 ft는 2분의 1배 2-t의 제곱 더하기 얘는 t에서 2-t를 빼야 되니까 2t-2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2t-2겠지. 더하기 2분의 1배 2t-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림을 아예 새로 그려야죠. 아까 그렸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2-t인 경우. 즉 t가 2보다 큰 경우. 자, 여기가 2-t니까 요 길이는 t-2입니다. 0에서 2-t를 빼야죠. 요 길이 t-2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니까는 요 길이는 t고요. 둘이 더하면 2t-2니까 요 길이는 2t-2겠죠. 따라서 요 넓이가 ft죠. 0부터 t까지 접근한 거니까. ft는 윗변 t-2 더하기 아랫변 2t-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끝났죠. 이거 어차피 다 2차 함수예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극소값 찾으시면 답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방법을 해도 적분했을 때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건 똑같아. 이 뒤에 과정은 같아요. 적분을 조금 간소화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 뒤로 계산이 좀 빡센데 빡셀 건 없습니다. 이 뒤로 계산이 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18번 봅시다.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히터를 켜달라고요? 그래, 나 너무 더운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선생님, 담요, 일단 이거라도 덮고 있어요. 이거 뭐 역시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상당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과 f2와 f5가 같다. 뭐 저건 됐어요. 조건 나가 이 문제의 핵심 힌트죠. 방정식 fx equal k 뭐야? y equal fx와 y equal k가 만나는 점이죠. 요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대. 세상에 fx는 3차함수야. 근데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뭐 했단 소리야? 접했단 소리죠. 즉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k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접하거나 k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접했다는 소리죠. 그쵸? 즉 k 값은 크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실수 k의 최대값이 f1에 최대값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크죠. 따라서 여기가 최대값인데 이때 함수값이 f1이에요. 그 말은 여기가 2거나 여기가 2거나 둘 중에 한 군데가 2란 소리겠지. 근데 F2랑 F5가 같대. 여기가 2고 여기가 5겠네. 조건 가와 조건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힌트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봤더니
인테그랄 m부터 n까지 f 프라임 x dx래요. 이거 아까 봤던 거야. fn-fm이죠? 이게 도함수니까. 그쵸?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 네. m은 n보다 작다 그랬어요. 즉, 뒤에 있는 n이 더 큰 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값을 뺐더니 그때 그 값이 가장 작고 싶대요. 작으려면 첫째, 얘가 얘보다 함수값이 아예 작으면 음수로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면 얘에서 얘를 빼면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최소가 되려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크면 클수록 이겠죠. 따라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일 때가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을 때 그때 쓰는 게 뭐야? 2대1이지. 여기가 2고 여기가 5니까 2대1하면 여긴 4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m이 2고 n이 4면 그때가 제일 작겠죠. m 더하기 n은 6, 정답은 4번. 얘는 의미만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 자체가 아주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19번 역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한번 봤었어요. 비슷한 내용을. 근데 여기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는 x고요. ff 프라임 x 더하기 gg 프라임 x가 5래요. 저 두 번째 조건. f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gx 곱하기 g 프라임 x. 각각을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얘만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요. fx 전체의 제곱을 미분한 함수랑 연관이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EFX, 이게 겉미분이지? 속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똑같네? 여기 2만 있잖아. 즉, 뭐를? 2분의 1 fx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거꾸로 말하면 얘를 적분하면 2분의 1 fx가 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지.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 fx 더하기 gx가 x다는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을 양변을 적분하면 좌변은 2분의 1 f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gx의 제곱이 돼요. 우변은 적분하면은 2분의 5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따라서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이퀄 5x 제곱 더하기 2c인데 적분 상수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c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F2-G를 물었어요. 생긴 게 무슨 느낌이야? 나는 보고 곱셈공식 변형이 떠올랐어요. 합주고 제곱에 합준 다음에 차이를 물었잖아. 일단 선생님은 그 곱셈공식 변형이 먼저 떠올랐어요. 일단 먼저 fx 더하기 gx가 0인데 여기에 x에 0을 대입하면 f0 더하기 g0도 0이에요. fx 더하기 gx가 x니까. 근데 세 번째 조건에서 f0이 0이라 그랬거든. 그 말은 g0도 0이 되죠. 이제 여기에 다시 x에 0을 대입해보면 f0의 제곱 더하기 g0의 제곱 이퀄 0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네들 모두 0이거든. 결국 c는 0이겠죠. 그럼 이제 힌트는 다 나왔어요. 곱셈공식 변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fx 더하기 gx의 전체의 제곱은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더하기 2fx gx예요. 근데 fx 더하기 gx가 x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놈은 x제곱. f제곱 더하기 g제곱은 문제에서 5x제곱이라고 했고 이게 2fx gx가 될 테니까 넘겨서 2로 나누면은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4x제곱을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x 마이너스 gx의 제곱은 쓰기 귀찮으니까 x 안 쓸게요. fx제곱 더하기 gx제곱 마이너스 2fx gx거든. 근데 이게 5x제곱이라며. 마이너스 2배에 얘가 2x제곱이라며. 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x제곱이요. 따라서 9x제곱이 되겠죠. 에? 아, 그 마이너스 4로 하려면요. f 더하기 g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fg. 요때는 마이너스 4예요. 얘는 f제곱 더하기 g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자, 얘가 얘니까 결국 fx 마이너스 gx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혹은 절대값 씌워도 되죠.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겠구나. 미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자, 문제에서 f2 빼기 g2를 물었고 참고로 f2 더하기 g2는 2예요. 요식에 의해서. 근데 g가 음수라네. g가 음수인데 둘이 더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f2는 양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따라서 f2에서 g2를 뺀 것은 양수에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로 나옵니다. 즉 f2가 양수, g2가 음수니까 f2 빼기 g2는 양수로 나와야 돼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잠깐만. 아 3x죠. 미안합니다. 제곱이 없어야죠. 여기다 2를 대입한 6이나 마이너스 6 중 양수인 6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는 제가 난이도 상으로 설정하기는 했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있는 3개의 조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F형은 0이고요. 우리 이거 아까 봤었죠?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지. 따라서 F'X는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3인 3차 함수일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3인 2차 함수일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되니까 축의 방정식이 1이라는 소리겠죠.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 b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죠. 이 상태로 양변을 적분하면 fx는 적분하면 x-1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와야 돼요. 근데 f형이 0이래. 이거 0 집어넣으면 0. 이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0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f형이 0이 되려면 c는 1이겠죠. 이대로 요 놈을 다시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1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dx는 4분의 1배의 x-1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bx제곱 더하기 x의 0부터 2까지예요.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해.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걸 적분했을 때는 이거 대입 안 하셔도 돼요. 대입해봤자 어차피 0이거든. 근데 이거는 전개되지 않은 식을 이대로 그냥 적분했죠. 이거는 0 대입했을 때 0이 아닙니다. 대입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이거 전개해서 적분하는 게 실수하는 건 더 줄어들 거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내가 이 문제를 출제하고 내가 풀어볼 때는 이거 전개해서 풀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적분하면 0 대입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과 갈 거니까 이과 미적분에서의 적분은 0은 무조건 넣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적분할 건데 걔네들은 0 집어넣는다고 0 되지 않아요. 어차피 무조건 적분할 때 0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0을 안 넣는 걸 버릇 들이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2 대입하면 1의 4제곱이니까 1이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입니다. 2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0이죠. 2 대입하면 2, 0 대입하면 0이에요. 이건 죽고요. 이거 2죠.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 더하기 2가 얼마래요? 이 적분값이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이게 적분 결과입니다. 근데 아까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며 최소가 되려면 b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예요.